안녕하십니까. 이문학원 수능특강 영어 11강의 6번하고 8번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11강의 6번 지문이 철학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겠다. 별 3개 중에 별 3개에 해당하는 좀 어려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배경 지식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자, 우리 철학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들. 철학이 있고 이 철학적인 주제가 있잖아요. 가령 삶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태어나서 이제 죽기 전까지 삶을 사는데 이 삶 동안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잘 보내는 것인가, 이런 삶이란 무엇인가 라는 철학이 있고, 또 뭐 정의란 무엇인가, 이 시대에 여러 사람들하고 지금 모여서 사는데 뭐가 어떻게 생활하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바로 정의로운 건가, 이런 철학도 있을 수가 있겠죠. 만인이 평등한 게 정의로운 건가, 아니면은 열심히 사는 사람이 더 노력을 해서 잘 살게 되고 이런 게 뭐 정의로운 세상인가, 이런 철학적인 주제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건가 라고 봤을 때도 뭐 대답을 잘 여러 가지 형태로 해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철학적인 주제가 있을 때 사람들이 그 철학적인 주제에 대해서 철학자들이 토론을 하잖아요. 토론을 할 때 이 서로 의견을 공유를 하고 동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주제에 대해서 각자 자신만의 철학적인 생각들을 철학자들이 내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조금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교회에서 내세우는 철학적인 특징과 이 불교계에서 내세우는 철학적인 특징이 굉장히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이 삶이라는 것은 전생에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생애에서도 이제 생명을 부여받게 되는 거고,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다. 그러니까 태어나는 게 좋은 거다라는 것은 교회에서 내세우는 이 삶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 생애에서 우리가 좋은 일을 많이 하게 되면 죽어서도 당연히 천국에 간 다음에 다음 생에 또 태어나게 돼서 행복을 느낄 수 있게끔요. 즉 삶이란 것은 교회에서 봤을 때는 좋은 거긴 하고, 그 다음에 불교계에서 삶이란 것은 안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자, 안 좋은 것을 의미해요. 전생에 어떤 좋은 일을 충분히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생에서 또 태어나게 돼서 이 고통을 겪어라 라는 겁니다. 고통을 겪어라. 그러니까 교회에서는요, 삶이라는 것이 기쁨 위주인데, 불교에서는요, 이 삶이란 무엇인가라는 거 봤을 때 고통을 겪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서 보면 고통도 사실 많잖아요. 그쵸? 부모님하고도 결국은 언젠가 헤어져야 되는 거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 뭐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을 내가 노력을 했는데 잘 안 풀리게 되거나 실패하게 됐을 때에도 이제 고통이 많이 따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불교의 관점에서 봤을 때 불교 철학은 삶은 고통이다. 그래서 이 생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해야지 다음 생에서 안 태어나서 영원히 하늘나라에만 있을 수 있는 게 불교적인 관점이에요. 그걸 극락왕생이라고 하죠. 열반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교회에서는 전생에서 좋은 일 했으면 이제 다음 생에서도 태어나서 행복하게 이제 부모도 만나고 사랑도 하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 원하는 것도 가져보게 되고, 뭐 요런 특징을 보인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철학이라는 것은요, 그 철학적인 주제에 대해서 이 다양한 관점을 가진 철학적인 특징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이 이 똑같은 주제에 대해서 A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고, 똑같은 주제에 대해서 다른 철학자가 B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철학자는 C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견해를 나타낼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어떤 때에는 둘이 동의를 한 때도 있어요. 너가 A라고 주장을 하는구나. 나도 그렇게 생각해.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서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토론을 하는 거예요. 이 주제에 대해서 네가 맞네, 내가 맞네, 너가 그 말은 맞다, 하지만 나는 반박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철학적 담론의 특징은, 철학적 담론이라는 것은 철학적인 주제에 대해서 이 철학자들 이제 이 주제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를 해보는 거죠. 이때에 토론이 되고 서로 동의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서로 막 반대해요. 그것은 argument, 논쟁이 되는 거죠. 논쟁이라는 것은요, 논증이라는 말하고도 똑같은데, 그래서 철학적 담론의 특징은 뭐냐면
논증으로서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 서로서로 동의하기도 하고 서로서로 까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진행이 되는 것이 바로 철학적인 담론의 특징이 되겠다. 그래서 결론으로 또 가보게 된다면은 철학적인 주제에 대한 토론 방식은 그 주제에 대한 답을 공동으로 탐색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공동으로 탐색한다는 것은 서로 의견이 동의되는 경우도 있지만 자신의 관점을 또 옹호하기도 한다. 나는 이 상황에 대해서 C라고 생각해. C라고 이제 고집을 부리면서 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철학적인 이 주제는요, 답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그래요. 답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마다 다른 이 의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토론을 하면서 너무 터무니없이 말도 안 되는 것은 이제 좀 배제가 되게 되겠고요. 좀 가능성 있는 것들만이 남게 되겠죠. 근데 철학적인 주제는요, 답을 하나로 내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토론을 통해서 발전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시나요? 철학적인 주제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좀 생각을 친구들하고도 얘기해 보세요. 야, 과연 사람이 태어나서 뭘 하고 죽어야지 삶을 제대로 산 것일까? 라고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한번 꺼내기 시작하면 한 3명 있으면 다 다른 생각을 할 겁니다, 아마. 자, 그래서요, 비록 철학은 뭐뭐뭐뭐이지만 이러면서 여기서 끝나고요. 부사절이 비록 철학이 뭐뭐뭐뭐이긴 하지만 철학적인 담론은 진행된다. 뭐에 의해서? 논쟁에 의해 진행이 됩니다. 얼규먼트는요, 서로서로 말다툼을 하는 거죠. 네 생각이 맞네, 그러네, 막 이렇게 까기도 하고 옹호하기도 하고 그것에 의해서 철학적인 담론은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진행이 된다라고 해서 말이 수동태인 것 같지만은 주어는 진행한다. 이게 자동사입니다. BPP를 쓰지 않도록 좀 조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앞에 내용을 한번 볼까요? 여기 부분이 안 중요해요, 여러분들. 비록 뭐는 뭐뭐일지라도 뭐는 뭐 한다 라고 하면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 부사절 부분이 중요하지 않고 주절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이 또 주제문입니다. 자, 비록 철학이 공동 사업이긴 하지만 받쳐지는, 뭐 하는데 받쳐지냐면 exploring our justification, 우리의 정당한 이유를, 우리의 정당한 이유, 합리성, justification을 그 탐구하는데 받쳐지는 공동의 사업이긴 하지만 뭐를 위해서요? For using the criteria, 그 기준을 사용하는 것을 위해서. 근데 무슨 기준이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구별하기 위해. 예를 들어서 뭐 사이를 구별하기 위하냐면 도덕적인 행동과 비도덕적인 행동, 그리고 진실과 또는 거짓, 그리고 실체와 외관, 이 등등. 그쵸? 그냥 좀 쉽게요,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을 구별하기 위한 기준으로 우리가 철학이라는 것을 사용하기는 하는데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좋고 안 좋은 것을 우리가 나누는 기준으로서 우리가 철학이라는 것을 사용하긴 하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dedicated to, 여기 보세요. be dedicated to, 똑같은 말로는 be committed to라는 게 있죠. 주어는 to 부정사, 아니 to 부정사래, to 이하 하는 것에 받쳐진다. 주어는 to 이하 하는 것에 받쳐진다, 이런 뜻이고요. 여기서 to는요, 뭐뭐에라는 전치사입니다. to 부정사가 아니고요. 전치사이다 보니까는 뒤에 명사가 나오거나 동작이 나올 때는 ing가 나오게 되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부분 문법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다. 자, 아무튼요, 철학은 우리가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을 구별하는 데 사용이 되기는 하는데, 그런 철학적인 담론은 논쟁에 의해서 진행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논쟁을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논쟁을 하는 부분. 자, 한 철학자는 제안할지도 모릅니다. 이게 put forward가 앞에 놓는다, 그러니까 제안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correspondence to reality, 현실과의 부합이라는 그러한 특징을 기준으로 놓습니다. 뭐를 위해서요? 구별하기 위해서 참된 믿음을 from 뭐로부터요? 거짓된 믿음으로부터 구별하기 위해서 현실과의 부합이라는 그러한 특징을 삼을 수도 있습니다. 자, in order to determine whether there is an adequate criterion, 그 제안이, 그쵸? 자, 이게 좋은 건가 안 좋은 건가
를 구별하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이 가진 가치가 현실과 부합을 하는지 보면 됩니다 라고 A라는 철학자가 이야기를 만약에 했다라고 쳐봅시다. 이 말이 좀 어려울 순 있지만은 여러분들, 자, A라는 철학자가 만약에 어떠한 사람들이 가지는 믿음, 철학적인 믿음이 이게 옳은 건지 그른지를 한번 보기 위해서 그 생각이 현실하고 타당성 있게 맞아 떨어지는지, 그래서 만약에 맞아 떨어지면 그 이론은 이제 쓸모 있는 이론이 되는 거고, 현실하고 안 맞아 그러면 이 이론은 이제 쓸모가 없는 거다. 그래서 현실과의 부합성을 이게 좋은 건지 아니면 잘못된 건지의 기준으로 잡는다라고 한 철학자가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라고 치면, 그쵸? 어떤 철학자가 이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다. 근데 결정하기 위해서, 알아내기 위해서 그 제안이, A라는 철학자가 한 그 제안이 적절한 기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다른 철학자들은 would critically discuss that proposal, 그 제안을, A가 만들어낸 그 제안을 비판적으로 토론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discuss 하면 about 쓰지 않는 거죠. 동사일 때 about 안 쓰도록 좀 조심하시고, 이런 게 수일고에서는 나올 수 있습니다. 2학년에서 이런 걸로 지금 작년에 시험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요. 자, 그러니까 A라는 철학자가 어떤 주장을 했을 때 다른 철학자들이 이 A가 한 그 제안을 비판적으로 토론할 수도 있대요. 그리고 또 다른 철학자는 아마 비판할지도 모릅니다. 그 제안을요. by pointing out, 지적함으로써, by 동사인지 뭐 함으로써 뭐라고 지적하냐면 that we have no means of telling whether or not an idea corresponds to reality. 자, 한 사람이 가지는 생각, 한 사람이 가진 철학적인 생각이 현실에 부합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한 수단이 없다라고 지적을 하는 다른 철학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에 대한 접근이라는 것은 항상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하고, 그러니까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A라는 철학자가 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가진 철학이 이게 옳은지 그른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게 현실하고 부합되는지를 봐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나왔던 것은요, 다른 철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도 한데요. 다른 철학자들이 네 그 제안이 틀릴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비판적으로 또 토론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 또 다른 철학자들도 와가지고 또 지적을 하면서 criticize, 비판을 한다라는 거죠. 당신이 한 말은 말이 안 돼. 어떻게 한 사람이 가진 그러한 생각이 현실하고 부합을 하겠니? 이미 한 사람이 가진 생각은 항상 현실하고 연결되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쁜 생각을 가져도 그 나쁜 생각이 나쁜 현실하고 연결되기도 하고, 좋은 생각을 가졌을 때 그 좋은 생각이 또 현실하고 연결이 되어져 이미 되어져 있을 텐데 항상 연결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네가 말한 그 논제는 맞는 말이 아니다라고 다른 철학자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어렵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이거예요.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철학자들이 한 사람이 의견을 제안을 하면 다른 철학자들이 붙어갖고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깐다고, 비판한다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비판한다고요. 그러니까 논쟁을 계속 벌인다라는 겁니다. 뭐 여기에 대한 내용은요, 현실은 항상 우리의 아이디어에서 오므로 항상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옳은지 안 좋은지 틀린 건지에 대해서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구별이 불가능하다. 뭐 내용은 여기 써놨는데 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A라는 철학자, B라는 철학자, C라는 철학자, 지금 세 부류의 철학자들이 나오는데 서로 비판을 한다.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 비판, 철학자들끼리 서로 비판, 이 argumentation, 그쵸, 논증이 일어나고 있음을 좀 알아차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and that's, 이러한 방식이 exactly how a philosophical discussion develops. 그쵸? 이러한 방식이, 그쵸? 서로 이제 까는 거, 비판을 하는 거, 그것이 정확히 어떻게 철학적인 토론이 발생하는지, 전개하는지입니다. 그쵸? 철학적인 토론이 발생하는 방법입니다. 자, with all the parties to it, 그 철학적인 담론에 대한 모든 당사자들이 advocating their own point of view, 자신들의 관점을 옹호하는, 자신들의 관점을 advocate,
옹호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편만 든다라는 거죠. 옹호한다는 게 편든다라는 건데 자신의 관점에 대해서만 편을 든대. 자, 괄호로 지금 이게 나와져 있습니다. 실제 EBS 글에서도 지문에서도 여기가 괄호죠. 비록 그들이 점프 쉽, 그러니까 배를 뛴다라는 것은 편을 바꿔 타거나 아니면 switch to other sides, 반대편으로 옮겨갈 수는 있지만 대부분 자신의 관점을 편을 들면서 at the same time 동시에 또 뭐도 하기도 하냐면 they are committed to jointly figuring out the correct answer to the question. 그 철학적인 주제, 질문에 대한 옳은 답을 찾아내는 데에 공동으로 be committed to, 헌신하긴 하지만, 바치긴 하지만, 전념하긴 또 하지만, 되셨죠? 자, 그래서 여기 또 나옵니다. be committed to 다음에 동명사 써야 된다라는 거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죠.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요. with 명사 분사 구문입니다. 철학적 토론은 그런 식으로 발전합니다. 뭐가 뭐 하는 뭐와 함께. 이런 말이죠. with 명사 분사. 그러면은 이 분사의 어떤 동작을 하는 명사와 함께 이런 뜻이죠. 모든 얘가 명사입니다. 자, with 다음에 명사 모든 그러한 당사자들이 뭐 하는 것과 함께 자신의 관점을 옹호하는 것과 함께 되셨죠? 그리고 이게 지금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여기서 that을 which로 쓰면 안 됩니다. 일단은 뒤에 수동태 문장으로서 완전한 절이 나오고 있으니까 which로 쓰면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옹호한대요. 자신의 관점도 옹호하고 또 옹호하는데 뭐라는 것을 또 옹호해? 그러니까 뭐라는 것을 또 인정해요. 그들이 공동으로 철학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함께 찾아낸다라는 것도 옹호하면서 되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끝에 보면은 자신의 관점을 옹호도 하지만 어떤 철학적인 주제가 또 발생이 되면은 토론을 할 때 서로 같이 의견을 또 공유를 하고 또 동의도 하면서 자, 죄송해요. 영상이 잠깐 끊겼네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입장만 내세우기도 하지만 또 철학적인 질문에 대해서 공동으로 답을 찾아내려고 노력하기도 하는 특징을 보인다라는 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웠어요. 철학적인 담론의 특징, 논증으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서 예시가 나왔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서로 이제 비판을 하는 그런 비판적인 논의가 서로 벌어진다라는 거고요. 철학적인 토론 방식은요. 일단 이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는 거죠. 자신의 관점만, 자신의 의견만 편을 들기도 하지만 필요할 때에는 공동으로 철학자들이 뭉쳐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탐구를 하는 그러한 토론적인 특징을 보이는 것이 바로 철학적 담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글로 가보도록 합시다. 이거는 그나마 조금은 쉬운 것 같은데요. 이건 조금 쉽나? 어떤지 모르겠네. 자, 일단은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프라스트럭처가 나오죠. 사회 기반 시설. 사회 기반 시설은요. 사회에서 편리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편리성. 그렇죠? 그래서 이동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사회에서 제공하는 것은 고속도로 같은 거, 아스팔트가 깔린 도로 이런 게 있을 거고요. 한데 모여서 학습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곳이 바로 학교, 그쵸? 그리고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 어떤 신상이라던가 이런 것을 관리하는 주민센터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사회적 기반 시설은 왜 만들어진 거예요? 사람들에게 뭘 제공하기 위해서? 당연히 편의성 또는 효율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사회 기반 시설들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사회 기반 시설이 만들어질 때에는 의외로 사람들이 서로에 대한 유대감, 사회성이 저하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자, 여기서 주제문은요. 이런 한 사회가 또 뛰어난 사회 기반 시설을 제공을 하면 편리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유대감은 줄어든다라는 글입니다. 당연히 이것을 환지를 해서 반대로 꺾게 되면 그럼 당연히 효율성이 낮은 상황에서는 유대감이 올라간다겠죠. 효율성이 낮으면 유대감은 서로 사람들끼리 유대감은 올라가지만 이 글에서는요 인프라스트럭처를 제공을 해서
편리성, 효율성이 높아지면 유대감은 내려가는 특징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다 그래요. 사회 기반 시설이 있으면 효율성이 올라가고 사회작용 그리고 유대의 형성은 내려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해당 지문은요. for example 그리고 여기도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라는 for instance, for example이 두 개가 나오고 있으니까 또 이제 빈칸 등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주제문은요. 여기 첫 번째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 기반 시설 that promote efficiency, 효율성을 높이는 사회 기반 시설은 tend to discourage, discourage는요, encourage 반대말이죠. 저해하다, 떨어뜨립니다, 못하게 한다 이런 말이죠. interaction and the formation of strong ties, and를 기점으로 앞에 그리고 뒤에 나온 말은 똑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겠죠. 시민들끼리 강한 유대감 형성 또는 시민들끼리의 상호작용을 저해하게 됩니다. 저해하는 경향이 있다. 되셨죠? 효율성을 증진을 하게 되면 사람들끼리의 상호작용은 이렇게 내려가게 된다. 저해된다. 라는 그러한 지문입니다. 자, 하나의 최근 연구에서 예를 들자면 하나의 최근 연구는 보여줍니다. 뭐라는 걸 보여주냐면 이제 예시예요, 여러분들. 데이케이 센터 어린이집 나왔죠? 어린이집 이거 지금 구체적인 상황으로 예시로 빠진 거죠. 그리고 어린이집이 뭡니까, 여러분들? 사회 기반 시설 되는 거 아시죠? 그쵸? 사회적인 시설이잖아. 자, 근데 어린이집인데요. That encourages caregivers and parents to walk in and wait for their children, often inside the classroom and generally at the same time. 자, 이렇게 하는 어린이집은요, 조성합니다. 만듭니다. 이 단어 좀 중요할 수 있겠네요. 내용적으로 봤을 때. 자, 만듭니다. 뭘 만드냐면, more, 더 많은 사회적인 관계를 만들고 협력적인 관계를 만듭니다. 되셨죠? 자, 이미 주제문은 말해놨잖아요, 여러분들. 자, 여기서는 이 어린이집이 무슨 어린이집이냐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어린이집이에요.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어린이집. 그래서 어린이집에 우리 자녀가 있을 텐데 부모님들이 이제 자녀를 픽업, 집으로 데리러 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부모들이 어린이집에 방문을 했는데 그 어린이집 원장님이 그냥 부모님들이 오셨어요. A 부모님, B 부모님, C 부모님, Z 부모님까지 여러분이 오셨네요. 그럼 우리 이제 애기들 끝날 때 시간 조금 더 있어야 되니까 이 안쪽으로 와서 기다리세요. 그리고 다 동시에. 그럼 뭔가 좋을 것 같지만은 다 부대 끼고 앉았고 막 이렇게 사람들끼리 안에서 부대 끼고 이러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 효율성은 떨어져요. 효율성은 떨어진다. 근데 이때에 그 기다리고 있는 부모님들끼리의 이 사회적인 유대감은 더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뭐보다요? 유치원보다. 당연히 그렇지 않은 유치원보다죠. 무슨 유치원입니까? Where managers,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 관리자들이 allow parents to come in, 들어오도록 한대요. On their own schedule. 그 부모님들의 일정에 따라 A라는 애 데리고 가려면 1시에 오시고요. B라는 애 부모님 1시 10분에 오시고 C 부모님 1시 20분에 오세요. 이런 식으로 각각 스케줄을 정해준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hurry through, drop off and pick up. 서둘려서 자녀를 데려다주고 또는 데리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렇죠? So 그래서 뭐 할 수 있도록요? They can quickly return to their private lives. 부모들이 자신들의 사적인 삶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니까 요런 상황보다 이 상황에서 유대감이 더 발생한다죠. 이 상황에서 유대감이 더 발생한다. 유치원이 효율성이 조금 떨어지는데 이때 유대감은 올라가고요. 이 상황에서는요, 스케줄을 딱딱딱 맞춰서 부모님이 그때만 와서 애만 데리고 가고 이러기 때문에 부모님들 입장에서 보면 되게 편하죠. 편리성도 높은 거고 효율성도 좋은 겁니다. 막 부대 꼈다가 막 낑겨갖고 막 우리 애 어딨나 그러면서 찾아가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 애만 딱 찾아가서 시간에 맞춰서 자기 애만 데려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 당연히 효율성은 높습니다. 근데 유대감은 떨어지죠. 당연하죠. 왜요? 그러면 이제 부모들끼리 마주칠 일도 별로 없잖아요. 그쵸? 요 위의 상황에서는 막 부모님이 10명, 12명, 막 20명이 유치원 안에서 빠글빠글 거리면서. 근데 그러면서 얘기 나누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친해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거는 부모들끼리 마주칠 확률이 적으니까 유대감은 당연히 이런 상황은 낮아진다라는 거죠. 되셨죠? 그 다음에요. encourage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고요. 포스트를 조성한다. 여기서는 반대말인 less를 쓰면 문맥에 안 맞기 때문에 반대말인 less 쓰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where 관계 부사가 나왔는데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까지 완전한 절을 구성을 하고 있으니까 관계부사 where 쓰는 게 맞고요. allow 목적어가 동작할 때 또 투부정사 쓰는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3번이요. 이제 이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자, 일단은 infrastructure가 나오는데, infrastructure는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자, infrastructure. 여기서는요, infrastructures를요, 개별적으로 세기 때문에, 여기서는 복수로 우리가 쓸 수는 있는데, 또 infrastructure라는 것을 개념어로 쓸 수도 있거든요. 개념적인 말. 그때에는 이제 또 단수 취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수형으로 나왔을 때에는 앞에 many가 아니고 much를 쓰게 되는 거죠. 자, 아무튼요. 자, because 뭐가 뭐뭐이기 때문에 여기서 끊긴다. 여기서 끊기네요. 많은 대다수의 물리적 기반의 물리 기반의 이 사회 기반 시설들,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나 공항이나 음식 공급망이나 이런 기타 등등 이런 대다수의 사회 기반 시설이 is designed 고안되었기 때문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촉진하도록 better circulation of people or vital resources 그래서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 맞죠, 여러분들? 고속도로도 없으면은 되게 천천히 뭐 걸어서 가거나 뭐 달구지 타고 가거나 이래야 되는데 고속도로 있으면 그냥 내가 필요할 때 차 타고 빨리 갈 수 있잖아요.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런 사회 기반 시설들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 인프라스트럭처는요 can accelerate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trend of social atomization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자, 아톰이라는 것은 원자입니다. 원자 그러면은 우리가 사실 떠올라야 되는 것은 뭐냐면 굉장히 작은 개개인의 작은 이런 겁니다. 뭉쳐 있는 게 아니고 개개인 각각을 가속화시킵니다. 그러면 개인화이기 때문에 또 유대감이 떨어지는 것을 야기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한 현상을 가속화시킵니다. 뭐가요? 인프라스트럭처가. 되셨죠? 그래서 또 예를 들면 생각해봐라. 현저한 차이를요. 뭐랑 뭐 사이의 차이냐면 마을과 도시의 차이를 생각을 해봐라. 마을에는 당연히 인프라가 없죠. 인프라가 잘 안 돼 있겠죠. 도시는 인프라가 잘 되어져 있을 거고요. 그러면 당연히 인프라가 저조한 이곳에서는 효율성은 떨어지겠지만 당연히 유대감은 더 올라갈 거고요. 도시는 인프라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효율성은 올라가겠지만 유대감이 떨어지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죠. 여기선 제대로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가 예측하면서 읽을 수 있다고. 차이가 있습니다. 마을 where everyone gets their water from the same well 같은 우물에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물을 얻는 마을. 그러니까 불편하긴 해. 효율성은 떨어져. 근데 우물에서 마을에 있는 우물에서 사람들이 물을 얻으러 간다면 서로 친해질 수 있잖아요. 뭐 A씨 물 기르러 왔어? 이러면서 뭐 남편 어제 어땠어? 뭐 아이들이 요새 잘 커? 이러면서 서로 유대감은 더 높아질 수 있겠죠. 근데 도시에서는요 효율성, 편리성은 있습니다. Everyone gets their water from a faucet. faucet은 수도꼭지. In their private homes. 집안에 있는 수도꼭지에서 물을 얻는 그러한 상황. 효율성은 없지만 뭐 누구를 만난 일이 없으니까 또 유대감은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인프라스트럭처는요. 사회를 원자화를 시킨다. 아까 원자화라는 것은 개인화고 그것은 곧 유대감이 떨어지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뭐 사회 기반 시설이 안 좋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회 기반 시설이 깔리게 되면 편의성은 올라가고 효율성은 올라가고 하지만 사람들 간의 유대성은 떨어지게 된다라고 간략하게 객관적으로 정리를 하시면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강의 7번, 8번 마무리 드렸습니다.